혹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5성급 호텔에서 열린 저희 회사 송년회에서 말이죠. 그날 밤 5성급 호텔 연회장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는 멋진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시끌벅적했죠. 저는 비싼 옷 대신 단정한 아이보리색 원피스 차림으로 구석에 서 있었어요. 갓 입사한 마케팅팀 신입이라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거든요. 조용히 주스나 한 잔 들고 자리를 피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음료 코너로 막 걸어갔을 때였어요. 등 뒤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요. 어머, 누구신데 여기 계세요? 초대장 좀 보여줄래요? 돌아보니 대표님 비서인 이뮤라 씨였어요. 온몸에 반짝이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한껏 틀어 올린 채 명품백을 든 그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묻고 있었죠.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눈빛으로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마케팅팀 소속이고요. 저희 부장님과 함께 왔습니다. 초대장은 부장님께서 한 번에 관리하고 계세요. 마케팅팀? 이뮤라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하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마케팅팀에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마케팅팀 직원이라면 설마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왔을 리가 없잖아요. 혹시 밥이나 얻어먹으러 몰래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 비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제게로 향했고 몇몇 남자 직원들은 슬쩍 휴대폰을 꺼내 저를 찍기까지 했죠. 옆에 있던 여자 2명은 소곤거리며 저를 비웃고 있었고요.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 옷차림이 수수할지는 몰라도 엄연히 회사 송년회에 참석한 직원인데 어떻게 저를 공짜 밥이나 탐내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죠? 제가 막 반박하려던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 입구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 하나에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은 내 아내야. 당신이 뭔데 함부로 말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입구를 보니 권도진 대표님이 서 있었어요. 블랙 맞춤 정장에 짙은 회색 넥타이를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맨 모습이었죠. 평소에도 무표정한 그의 얼굴은 그 순간 서늘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찌푸린 미간과 칼날 같은 눈빛, 그 옆에 있던 임원들은 대표님의 표정을 보자마자 하던 말도 멈추고 숨을 죽였어요. 이뮤라 씨 역시 화들짝 놀라 대표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방금 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녀의 얼굴에서 동그래진 눈으로 입만 뻐끔거리던 그녀는 한참 만에야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신분을 확인하려 했다고? 권도진 대표님은 그녀를 무시하고 제게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제 곁에 선 그는 자연스럽게 팔을 뻗어 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쌌어요. 그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다정한 행동에 주변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뮤라 씨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어요. 나 권도진의 아내가 당신네 회사 송년회에 밥이나 얻어먹으러 올 사람으로 보여? 아니면 내가 내 아내 밥 하나 제대로 못 챙겨줄 만큼 무능력해 보이나? 이뮤라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벌벌 떨다가 들고 있던 명품백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뒷걸음질 치던 그녀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모님이신 줄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제게간이 100개라도 그런 짓은 못했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대표님이 냉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방금 당신이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아내를 모욕할 때는 용서해 줄 생각이었나? 우리 회사 송년회가 당신 같은 사람이 위세를 떨라고 만든 자리인가? 아니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만든 자리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대표님 사모님이었어? 이뮤라 진짜 바보. 아니야? 감히 누굴 건드린 거야? 그러게, 임 비서가 전부터 마케팅팀 신입 배경이 보통이 아니라고 뒷담화하더니 보통이 아닌 정도가 아니었네.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이뮤라 씨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콧물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은 아까의 의기양양하던 모습과 완전히 딴판이었죠. 그녀는 대표님의 옷소매를 잡고 싶어 했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허리를 연신 숙이며 빌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권도진 대표님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없이 부드러워졌어요. 괜찮아? 놀랐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속이 다 시원했어요. 아까 이뮤라 씨의 그 역겨운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 대표님께 이렇게 된통당하는 건 자업자득이었죠. 제가 괜찮은 걸 확인한 대표님은 다시 이뮤라 씨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회사 송년회니까 소란 피우고 싶지 않군.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둬. 나 권도진의 사람은 네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내일 아침 바로 인사팀 가서 퇴사 처리해. 다시는 회사에 나올 생각하지 마. 그 말이 떨어지자 이뮤라 씨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표님을 쳐다봤어요. 대표님, 저를 해고하신다고요? 안 돼요. 제가 이 자리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권도진 대표님은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옆에 서 있던 임원에게 말했죠. 여긴 알아서들 처리하고 파티 분위기 망치지 않도록 해.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저를 데리고 연회장 안쪽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를 살짝 돌아봤어요. 이뮤라 씨는 핏기 없는 얼굴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눈초리로 그녀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 보였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서자 대표님은 제 손을 놓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아까 속상했지.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너 혼자 그런 말을 듣게 해서 미안하다. 저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표님이 제 복수를 멋지게 해줬잖아요. 근데 저렇게 바로 해고해버려도 괜찮아요? 대표님 비서였잖아요. 대표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사람을 건드리는 직원을 곁에 둘 이유가 없지. 그리고 나 권도진의 아내가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그의 진지한 얼굴을 보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저와 대표님의 결혼은 양가 부모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비밀이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대표님 아내라는 배경 없이 오직 제 능력만으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뮤라 씨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줄이야. 대표님이 제때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의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탕비실 쪽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평소 사내 가십을 즐겨 이야기하던 마케팅팀이 대리님이었어요.
엮이고 싶지 않아 뜨거운 물이나 한 잔 받으려고 다가갔는데 사모님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밝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죠. 어제 송년회 안 온 사람들은 진짜 후회할걸? 임비서, 어제 진짜 꼴이 말이 아니었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대표님한테 박살나고 해고당했잖아. 그러자 젊은 인턴 박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근데 임 비서가 공짜밥 먹으러 왔다고 몰아붙인 그분이 진짜 사모님이셨어요. 우리 마케팅팀 신입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신입인 줄 알았는데 그때 이뮤라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울함이 가득하면서도 비꼬는 듯한 말투였죠. 그러게 말이야. 나도 어제는 사모님인 줄 모르고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누가 그분이 대표님 사람인 줄 알았겠어? 사실 그 사람 회사 들어올 때 이력서도 내가 봤거든? 그냥 평범한 지방대 출신의 경력도 별 볼 일 없던데 대표님 백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 같은 대기업에 들어왔겠어? 저는 들고 있던 컵을 세게 쥐었습니다. 이뮤라가 아직 안 나갔다고? 어제 대표님이 분명 오늘 아침에 바로 퇴사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회사에 남아 내가 백으로 입사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니. 인턴 박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정말요? 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평소에 하던 업무들도 다 누가 대신해 준 거 아니에요? 누가 알겠어. 이뮤라 씨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맨날 자리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니까. 지난번에 그 간단한 데이터 분석 보고서도 이틀이나 질질 끌다 내던데 뻔하지. 할 줄 몰라서 누구한테 부탁했겠지. 대표님이 감싸고 도니까 저러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부장님한테 깨졌을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할 때 제 이력서는 인사팀의 정식 절차를 거쳐 통과했고 면접도 마케팅 부장님과 1대1로 진행했어요. 과거에 성공시킨 3개의 프로젝트 경험 덕분에 합격한 거지. 권도진 대표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 보고서는 이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3번이나 검토한 끝에 제출한 결과물이었고요. 그런데 저 여자의 입을 거치니 저는 실력도 없으면서 시간만 끄는 무능한 낙하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바로 탕비실로 쳐들어가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따져봤자 그녀는 분명 제가 사모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눈물이라도 흘리며 동정심을 유발할 테니까요. 그때 탕비실 문이 열리고 기획팀 김 선배님이 들어왔습니다. 김 선배님은 회사에서 5년이나 근무한 분으로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분이었죠.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안에서 들려오는 이뮤라 씨의 목소리를 듣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죠. 어머, 임 비서님, 오늘 퇴사 처리하는 날 아니었어요? 아직도 여기서 잡담하고 계시네. 아까 인사팀에서 찾던데. 탕비실 안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이뮤라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죠. 아, 아직 짐 정리가 덜 끝나서요. 오후에 처리하려고요. 아, 그리고 어제 송년회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속으로 냉소를 보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임 비서님은 바쁘실 테니 어서 가보세요. 저는 탕비실로 들어가 물을 따르면서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이 계속되도록 두었습니다. 그녀가 뒤에서 제 험담을 얼마나 더하는지 똑똑히 들어볼 생각이었죠. 물을 다 마시고 나왔을 때
이뮤라 씨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 대리님과 박 인턴도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요. 저는 자리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사내 메신저를 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몇 부서 단톡방에서는 벌써 마케팅팀 신입이 사실은 대표님 사모님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대화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권도진 대표님과의 채팅창을 열어 이 사실을 알릴까 고민했지만 이내 창을 닫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말하면 당장 이뮤라를 처리하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제가 대표님 백을 믿고 행동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제 손으로 직접 증거를 모아 그녀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탕비실에 갔을 때 이뮤라 씨는 또 다른 직원과 제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입을 꾹 다물었지만 저는 그녀가 퍼뜨리는 모든 유언비어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리라 다짐하면서요. 퇴근 무렵 김 선배님이 제 자리로 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뮤라, 해고당한 게 분해서 일부러 저러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그 따뜻한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감사해요. 선배님, 저도 지금 증거 모으고 있어요. 저렇게 맘대로 떠들게 두진 않을 거예요. 김 선배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겉보기엔 조용해 보여도 자기 주관이 확실하네. 뒤에서 수작이나 부리는 이뮤라랑은 달라. 김 선배님과 헤어진 후 저는 휴대폰 속 녹음 파일과 캡처 사진들을 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내일은 부서 프로젝트 보고 회의가 있는 날 이뮤라가 분명 또 트집을 잡으러 올 겁니다. 그때가 바로 그녀에게 첫 번째 반격을 날릴 기회였죠. 다음 날 저는 회사에 30분 일찍 도착해 프로젝트 보고에 필요한 PPT와 데이터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제 이뮤라가 제 업무 능력이 형편없다고 떠들고 다녔으니 오늘 회의에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결과물로 그녀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해야 했어요. 오전 9시 부서원들이 모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왕 부장님이 프로젝트 목록을 들고 오늘의 진행 방식을 설명했죠. 각자 맡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하고 문제점은 바로 공유하도록 합시다. 저는 세 번째 순서였습니다. 앞선 두 동료의 발표가 끝나고 왕 부장님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서윤 씨, 담당하고 있는 사용자 증가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나갔습니다. PPT를 띄우고 막 사용자 전환율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려던 순간 등 뒤에서 잠깐만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뮤라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회의실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도 맨 뒷자리에 앉아 노트북까지 펴놓고 있었어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부서 회의의 대표 비서가 왜 와 있는 거지? 제가 의아해하는 사이 이뮤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그리고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왕 부장님도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죠. 임 비서, 여긴 어떻게 왔지? 그리고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말인가? 이뮤라 씨는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와 제 PPT의 전환율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부장님, 여기 보세요. 이번 달 사용자 전환율이 15%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난주 업계 평균 전환율은 10%에 불과해요. 저희 회사 최고 기록도 12%였고요. 그런데 갑자기 15%라니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제 생각엔 계산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실적을 부풀리려고 일부러 데이터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긴 15%는 좀 높긴 하네. 설마 진짜 데이터를 조작한 건가? 저는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분명 트집을 잡을 거라 예상하고 모든 원본 데이터 기록을 미리 준비해 두었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왕 부장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부장님, 임 비서님께서 제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하셨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데이터가 사실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왕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설명해 보세요. 저는 준비해온 원본 데이터 기록지와 엑셀 계산표 캡처본을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제가 이번 달 매일 기록한 사용자 등록수와 실제 결제 사용자 수입니다. 전환율은 결제 사용자 수를 등록자 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며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퇴근 전 김 선배님께 데이터를 보내 더블 체크를 받았습니다. 김 선배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김 선배님이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 하나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윤 씨는 매일 저에게 당일 데이터를 공유했고 제가 시스템 백엔드 데이터와 직접 비교했는데 단 하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신규 사용자 유치 이벤트와 가입 절차 간소화를 진행해서 전환율이 이전보다 높은 게 당연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17%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이뮤라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업계 평균은 10%잖아요. 어떻게 평균보다 이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통계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최신 업계 분석 보고서를 띄웠습니다. 업계 평균은 전체 시장 데이터입니다. 저희 회사와 같은 특정 분야의 데이터를 보면 이번 달 평균 전환율은 이미 14.5%에 도달했습니다. 저희의 15%는 평균보다 불과 0.5% 높은 수치로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습니다. 임 비서님께서 못 믿으시겠다면 이 보고서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휴대폰을 그녀 앞으로 내밀자 이뮤라 씨는 화면을 노려보기만 할 뿐 감히 받지를 못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 특정 분야는 이렇게 높구나. 그럼 15%는 정상적인 수치네. 임 비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전체 평균만 가지고 와서 우긴 거네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뮤라 씨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말하려 입을 달싹였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는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왕 부장님이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자,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계속 보고 진행하세요. 저는 다시 스크린 앞으로 돌아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이뮤라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방금 전의 일로 저는 제 결백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부서원들 앞에서 그녀에게 망신을 주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저를 음해하려 한 그녀가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왕 부장님은 모두가 듣는 앞에서 저를 칭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아주 잘 진행했어. 데이터도 명확하고 논리도 흠잡을 데가 없네. 계속 이렇게만 해줘. 부장님의 인정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능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이뮤라의 거짓말을 깨부수고 싶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김 선배님이 다가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아주 잘했어. 아까 이뮤라 얼굴 진짜 볼만하더라. 속이 다 시원하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증언해 주신 덕분이에요. 아니었으면 계속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을 거예요. 자리에 돌아와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김 선배님이 다시 다가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방금 왕 부장님이 대표님께 보고하러 올라가셨어. 내가 대표님실 앞을 지나가는데 부장님이 아까 회의실에서 이뮤라가 너한테 한 짓을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더라.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요? 대표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러게 대표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말해 뭐해.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 게 느껴지던데. 왕 부장님이 이뮤라가 회의에 무단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죠라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 와,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문 밖에 있던 내가 다 얼어붙는 줄 알았어.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이뮤라를 처리하면 또다시 제가 대표 백을 믿고 설친다는 말이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부서 회의까지 쳐들어와 저를 공경에 빠뜨리려 한 이상 이번 기회에 확실히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앞으로 더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사내 메신저에 임원 회의가 끝났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임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시간이 되자 복도에는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 임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직원들이 몇몇 보였죠. 저는 마침 서류를 받으러 다른 부서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랐을 때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고 그 맨 앞에는 권도진 대표님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뮤라가 갑자기 옆 탕비실에서 튀어나와 대표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표님, 지난주에 지시하신 재무 보고서입니다. 방금 막 정리 끝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죠. 누가 봐도 대표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권도진 대표님은 걸음을 멈췄지만 서류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보고서? 내가 최비서 통해서 3번이나 독촉했던 그 보고서를 이제야 가져온 건가? 이뮤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요즘 송년회 후속 업무 처리 때문에 바빠서 좀 늦어졌습니다. 송년회 후속 업무. 대표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모든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어요. 내가 분명 송년회 업무는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처리하고 자네의 주 업무는 임원 회의와 내 일정 관리라고 지시했을 텐데 언제부터 내 지시를 무시하게 된 거지? 이뮤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송년회 자료가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급해? 대표님이 냉소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변을 한번 훑고는 다시 이뮤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복도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죠. 내가 지시한 재무보고서보다 더? 아니면 자네 본업은 내팽개치고 마케팅팀 회의에 쳐들어가서 동료를 괴롭히는 게 더 급했나? 그 말이 나오자 주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대표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차린 눈치였죠. 이뮤라의 얼굴은 하얗게, 파랗게, 그리고 다시 빨갛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습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저는 그냥 회의에 참관해서 배우려고. 참관해서 배워? 대표님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위압감에 이뮤라가 뒷걸음질 쳤어요. 마케팅팀 부서회의에 대표 비서인 자네가 배울 게 뭐가 있지? 아니면 나 권도진의 회사가 자네가 사적인 감정으로 동료나 괴롭히라고 있는 곳인가?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회의에 쳐들어가서 괴롭혔나 봐. 대표님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감싸는 걸 보니 마케팅팀 신입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가 보네. 임비서도 참 어리석지. 감히 대표님 사람을 건드리다니. 그 소리들이 비수처럼 꽂히자 이뮤라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울먹이며 말했죠. 대표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건도진 대표님은 그녀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자네 본업에나 충실하고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특히 마케팅팀의 그 직원, 다시 한번 그 직원을 건드리거나 뒤에서 수작 부리는 날에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인사팀으로 가게 될 줄 알아. 그 살벌한 경고에 이뮤라 씨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끌어안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대표님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옆에 있던 부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인사팀에 전해서 저 직원 잘 감시하라고 해. 다시 한번 문제 일으키면 보고 없이 바로 해고 처리하게.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저를 발견하고는 안심하라는 듯 제 쪽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부사장과 함께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김 선배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속이 다 시원하지? 대표님 경고가 아주 살벌하던데. 이제 이뮤라도 다시는 너한테 못 덤빌 거야.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의 공개적인 경고는 제가 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니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와도 같았으니까요. 오후 늦게 김 선배님이 저를 탕비실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인사팀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뮤라가 대표님이랑 친척 관계래.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친척이요? 어떤 친척인데요? 이뮤라 엄마가 대표님 어머니 쪽 먼 친척이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뮤라가 졸업하고 취직 못하니까 그 이모가 대표님한테 부탁해서 비서로 꽂아준 거래.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쩐지 대표님의 해고 통보에도 다음날 버젓이 출근하고 부서 회의까지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더라니. 친척이라는 든든한 백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김 선배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뮤라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자기가 대표 친척이라고 엄청 거들먹거렸대. 동료들한테 자기 일 떠넘기고 자기는 맨날 놀고 대표님 앞에서는 엄청 얌전한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호박씨를 깠다는 거야. 저는 이뮤라라는 인간의 이중성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루빨리 그 실체를 밝혀내 회사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그녀가 업무상 저지르는 실수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척 관계라는 방패도 뚫어버릴 만큼 강력한 증거를요. 저녁 퇴근길 회사 앞에 대표님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 타니 그가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이뮤라가 또 괴롭히진 않았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이뮤라 씨 어머니 아세요? 대표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쪽 먼 이모였던 것 같아. 몇 년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갑자기 왜 오늘 동료한테 들었는데 이뮤라 씨가 대표님 친척백으로 입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대표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당시엔 이모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아줬지만 자기 능력으로 증명하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닐 줄은 몰랐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척인 건 상관없지만 회사에서는 모두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관계를 이용해서
불성실하게 일하면 다른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표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그동안 친척이라는 정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다시 한번 문제 일으키면 누가 와서 부탁하든 회사 규정대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뮤라가 다시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는 분기별 프로젝트 심사가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제게 미리 귀띔해 주었죠. 네가 맡은 사용자 증가 프로젝트가 이번 심사의 핵심이야. 임원들도 전부 참석할 테니 이뮤라가 트집 잡을 틈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심사 당일 저는 모든 데이터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발표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표 차례가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발표용 파일을 열자 PPT의 핵심 데이터 그래프와 수치가 전부 엉망으로 뒤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이뮤라가 또 수작을 부린 게 틀림없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뮤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저것 보세요. 데이터가 엉망이잖아요. 저런 기본적인 실수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습니까? 저 사람 분명 낙하산이 맞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뮤라의 방해 공작을 예상하고 모든 원본 파일을 USB에 따로 백업해 두었거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 파일을 악의적으로 수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게는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저는 USB를 연결해 원본 PPT를 띄웠습니다. 완벽한 데이터와 분석이 담긴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나자 임원들은 감탄했고 이뮤라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수정한 사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회사 공유 폴더의 수정 기록을 확인한 결과 마지막 수정자 아이디는 이뮤라 비서님의 계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이뮤라에게 쏟아졌습니다. 권도진 대표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뮤라 비서, 할 말 있나? 궁지에 몰린 이뮤라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김 선배님과 함께 탕비실에 갔습니다. 김 선배님은 제게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열어봐. 이뮤라가 작년에 저지른 만행의 증거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 봉투 안에는 작년에 이뮤라가 중요한 계약을 자신의 실수로 놓쳐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어차피 우리 사촌 오빠가 대표인데 설마 나를 자르겠어? 라고 동료에게 자랑하듯 말한 메신저 대화 캡처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녀의 어머니가 대표님을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는 바람에 그녀는 겨우 해고를 면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손에 쥐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대표님 비서가 저를 대표님실로 불렀고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대표님은 이미 제 파일 수정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뮤라의 과거 비리 증거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대표님은 서류를 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를 시켜 이뮤라가 입사한 이후의 모든 업무 기록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시간 후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뮤라는 과거 계약 파기, 사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회의 일정을 누락하고 중요 서류를 분실했으며 심지어 회사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개인적인 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등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이뮤라가 울면서 대표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한 거야. 나를 질투해서 거짓 증거를 만든 거라고. 저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맞서 제가 직접 녹음했던 그녀의 험담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이뮤라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표님의 먼 친척 이모, 즉 이뮤라의 어머니가 회사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며 소리쳤죠. 네가 뭔데 우리 딸 앞길을 막아.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 자격이나 있어? 권도진 대표님은 그녀를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그 사람은 남이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모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표님은 이어서 이뮤라가 저지른 모든 비리와 횡령 사실을 밝혔고 더 이상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감싸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 전 직원이 모인 원래 회의에서 권도진 대표님은 이뮤라의 모든 비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업무 태만, 동료에 대한 비방, 악의적인 파일 조작, 그리고 공금 횡령까지 모든 증거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대표님은 이뮤라에게 모든 피해 직원들과 회사에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뮤라는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사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표님은 이뮤라와의 근로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횡령한 공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뮤라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까지 발악했지만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대표님은 제가 낙하산이 아니며 오직 제 능력만으로 입사했고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 직원 앞에서 다시 한번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도요. 그 순간 회의실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를 향한 모든 오해와 수군거림은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저는 더 이상 대표님 아내라는 꼬리표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한 마케팅팀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 대표님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죠.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당신은 능력 있는 내 아내니까. 그는 대표님이 저를 데리러 퇴근길 대표님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의 프로젝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줄게. 마음껏 당신의 능력을 펼쳐봐.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당한 괴롭힘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 모든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관계에 기대어 손쉽게 얻으려 했던 이뮤라 같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져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